어머나 태양계, 지구행성, 아시아 대륙,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허브 365에서 들려드리는 돌아온 팟캐스트 바이블 팟캐스트 2023 제1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특별하게 좀 멘트를 좀 전 뭐 하나 했어요.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메시고 있는 천사들이 여기 지금 오려고 지금 급하게 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좌표를 찍어드리면서 자 이제 13화는 조금 헤비한 주제를 가지고 했다면 14화는 좀 캐주얼하게 우리가 또 우리 남자들이 열광하고 또 우리 자매님들 여자들은 지루하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죠. 바로 군대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넷플릭스 드라마 DP와 옛날 군대, 요즘 군대 이야기 뭐 요 정도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게 요걸 준비하면서 넷플릭스 DP2가 그 공개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7월 말 정도에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군대 이야기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넷플릭스 드라마 DP 시즌 1하고 해서 이야기해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다니엘 모스님 오랜만에 합류했는데 군대 간다 그래. 그러니까요. 주제를 잡은 거 아닙니까? 얼마 있다가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하시니까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오늘 날짜가 7월 6일인데 17일 나가신다고. 네, 제헌절 이게 휴일이 아니죠 이제는.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부르나 봐요. 그래서 이게 방송이 될 때쯤에는 이미 군대에 가 있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에 이제 만 23세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일단 가면 거의 대부분 동생들일 텐데 이제 그 선임병들이 그런가요? 거의 그렇겠죠. 한두 살 차이? 한 2살 정도는 어리지 않을까 보통. 평균적으로 보통 22살 그 정도면 군대 가잖아요. 근데 군종으로 가니까 뭐 군종 군기가 또 세다고 그래요? 봐야 알죠. 아니면 그게 군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케바케라. 그래서 하여튼 잘 적응하시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시간이 가고 또 군대에서 직접 복무하는 사람은 또 시간이 국방부 시계는 되게 느리다고 하잖아요. 요즘 현역 18개월이죠. 그렇죠. 18개월. 육군은 그렇습니다. 그럼 18개월 가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25이 돼서 오겠죠. 심경이 어때요? 나도 18개월 방이었는데 네. 뭐 다른 현역들보다는 훨씬 적었지만 2년이 훌쩍 넘어 느끼기에는 똑같아요. 네. 그 시간이 안 올 것 같은 느낌은 거의 똑같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물론 뭐 막 구르는 그런 부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때요, 심경이? 어차피 겪어야 되는 거고 뭐 손가락 부러졌다고 뭐 손가락 뭐 좀 깨졌다고 군대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갔다 와야 될 거 그래도 군종병인 게 어디냐 하는 생각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신 살려주세요를 외치고 싶다는 마음과 그리고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 이제 군대 요즘 쉽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도 많이 준다. 근데 이제 뭐 저도 아버지 밑에서 월급 받아도 그래도 180은 받는데 군대 월급이랑 이걸 비교하면 되겠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상당히 많지 않나요? 요즘? 옛날 군대 월급에는 1,500만 원. 야. 지금은 더 받겠죠. 왜냐면 완전 풀로 받잖아요. 그 100만 원씩을 더 내년에 더 오르고. 그런가요? 이제 그렇죠. 좀 그렇다면은 5,000원인가 받았는데 월급 5,000원. 병장 월급? 아니 그 부대에 있는 동안에 거의 그 정도 받았어요. 야, 그거 생활이 되나요? 생활이 그냥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성의 표시 그야말로. 아니 하다못해 군대에서 뭐라도 사 먹고 이러려면 그 정도도 안 되죠. 그 정도도 안 되고 그냥 주는 거지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 연초비라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투 경찰이었기 때문에 일반 육군보다는 조금 더 받긴 했어요. 그래서 그 병장에 해당하는 계급을 이제 수경이라고 머리 숫자 써서 그런데 35,000원 정도. 그러니까 용돈 정도는 되죠. 그야말로 뭐 사 먹고 그런 정도는 됐는데 그때 물가로 그래도 뭐 지금의 월급에는 비교가 안 되는. 저는 89년 군번이니까. 저는 93년도 군번. 와, 이렇게 하니까 진짜 30년 차이가 나니까 진짜 엄청나네요, 진짜. 근데 이제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 이제 저기 말씀하셨지만 형님도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게 지금 입대하시는 분들은 사실 옛날 군대를 경험을 해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거고 자기가 맞닥뜨린 군대만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의 군대를 갔다 왔든 그때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군 복무 생활을 하게 마련인 거 아닐까 본인은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잘 건강하게 갔다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 일상이 깨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렇죠. 네. 자유가 억압당하는 그게 거. 제일 두려웠던 거. 나는 방인데도 음. 집에서 출퇴근하는데도 일단 4주 동안 들어가 있어야 되고 뭐 전투방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와이프한테 종종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없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 좀 더 이렇게 뭐 생활도 그렇고 좀 더 이렇게 음. 원대한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음. 너무 그 욕심이 없다는 좋게 말하면 욕심이 없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너무 좀 그게 없다는 거죠. 근데 야망이 이제 그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인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우리 작가님을 꽤 오랫동안 뭐 알고 지내는 셈이 됐는데 그래도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은데 가장 큰 우리 작가님의 매력이 지금 말씀하신 거 욕심이 없다는 거. 이렇게 욕심이 없고 사심이 없는 분을 제 인생에 몇 명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그게 나는 제일 기억나는 날이 제대하던 날인데 음. 그때를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난 여기서 나가면은 음. 그 아무런 불만도 갖지 않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거기 이게 제대하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거기 생활이. 이거 제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그러니까 여기만 그러니까 마치 그 감방에 있던 사람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만 나는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은 뭐 아무런 바라는 게 없다. 뭐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다르다. 뭐 그렇죠. 군대 남자는 갔다 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뭐 꼰대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제 경우에는 이제 이게 참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여자들이 들으면 되게 지루하고 그만 군대 얘기하면 안 돼 하는데 남자들은 일단 군대 갔다 오면은 군대 얘기가 나오면은 열을 올리고 굉장히 과도하게 디테일하게 되잖아요. 뭐 군대에서 어떻게 네가 더 고생이니 내가 더 고생이니.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남자들의 허세, 소영웅주의 이런 심리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건 좀 사실은 이렇게 배제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군대 있을 때의 그 20대 초반 중반까지 그 연령대가 하여튼 남자로서는 가장 혈기왕성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 꿈을 펼쳐보리라 꿈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고생스럽고 사회와 일상이 단절되고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들 생활의 불편함도 있지만은 그런 젊었을 때의 추억이 같은 동년배들끼리 이렇게 얽히면서 그런 추억이 지나고 나면 그리울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 군대 이야기가 좋은 추억으로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 전경이면은 뭐 그 데모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맞고 그런 신교대 얘기부터 하면 저도 이제 그 신교대에서는 되게 그게 막막하더라고.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신교대 이제 6주 훈련이었거든요.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논사는 아니고 일반 사단 훈련 그 대를 나왔는데 6주 다 끝날 때쯤 해서 이제 처음에 알려주지 않고 처음에 알려주면 풀어질까봐 6주 이제 퇴소식 며칠 남겨두고 조교가 이제 들어오더니 이 중에 우리 사단이 아닌 다른 데로 갈 인원들이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야 수군 막 그러자 내무부 쪽으로 갈 놈들이 있어 그렇게 알고 있어 많은 거 묻지 말고 그러더니 딱 이제 그런 목소리 톤으로 했나요? 진짜? 거의 이거보다 더 위압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그냥 차출한 거예요? 컴퓨터로 뺑뺑이를 뺑뺑이. 돌리는 작술입니다. 지원은 의무경찰 보통 의경이라고 부르는 전경은 2013년도에 완전 폐지가 됐어요. 김신조가 그 60 몇 년도인가요? 청와대 뭐 이렇게 폭파시키겠다고 간첩이 수십 명 내려와서 김신조 한 명 살고 다 죽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대간첩 작전에 투입시키려고 경찰 쪽에 국방부에서 인원을 넘겨줘서 시작한 게 전투경찰대거든요. 그때부터 쭉 시작했는데 그게 군사 정권 시절에
정권의 안위를 위한 데모 막는데 동원이 되면서 전투 경찰은 사실은 데모 막는 인원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됐는데 원래 전투 경찰법은 대간첩 작전 요원이었던 거죠. 야, 생각보다 대의가 어우, 있네요. 손을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쪽으로 왜곡 잘못 이제 전이가 된 부분인데 그래서 어쨌든 경찰서에서 의경하고 같이 근무를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신교대 퇴소식 하기 전날에 이제 더블백을 하나씩 나눠줘요. 근데 저쪽에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조교님. 뭐야 임마? 독수리 마크가 제 더블백에 너는 전투 경찰이야 자식아. 그래서 하나씩 주는데 저기서 나도 있네 그러는데 저도 딱 봤는데 저도 독수리 마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이제 전투 경찰 충주에 경찰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순경으로 한 요원들이 훈련을 받고 전투 경찰, 의무 경찰도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규모한데 거기서 훈련 받고 경기도에 있는 모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죠. 근데 저는 경찰서 안에서는 한 3, 4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고 군대 생활 한 3분의 2 이상을 그 검문소에서 그 헌병들하고 같이 근무를 했어요. 네, 보통 헌병들하고 같이 요새도 그런 검문소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합동 근무를. 그래서 이제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DP조가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는 군탈 체포조 해가지고 탈영병들을 잡는 사복 헌병들을 지금은 일반 군사경찰 헌병은 MP라 그러고, 네, 그렇죠. DP는 이제 네. 그 탈영병 잡는. 네, 탈영병 잡는 사복 체포조. 그래서 그 친구들은 사복 입고 다니고 군복 절대 안 입고 머리도 길게 대학생처럼 기르고 다니죠. 그래서 탈영병이 나갔다면 DP 드라마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있는 대학도 가서 조사하고 또 그 탈영병이 있는 집 고향도 가서 조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잡아가지고 오는. 근데 DP조가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일반 그 사병들 그냥 입대하는 사병들로 운영이 되다가 수년 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사관 위주의 간부들이 맡고 사병들은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는 사병들이 DP조를 하던 시절의 얘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저도 검문소에서 이제 그 헌병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그 DP조들이 2명씩 짝을 이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보고 했는데 이 DP 드라마에서 되게 그 오묘한 부분이 지금은 군사 경찰 옛날에는 헌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업무가 군대 내에서의 가혹행위자 어떤 그런 부조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부조리한 일들을 그 처리하고 근절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런 군사 경찰 부대, 헌병 부대 내에서 그런 폭행과 부조리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극적으로 한 사람이 자살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되게 아이러니하죠. 헌병 네. 부대에서 그런 게 있다는 게. 요즘도 탈영하는 사람 얘기 들어봤나요? 저희 막내 동생 이번에 부대에서 공군인데 파주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이제 이거 뉴스 나온 거니까 원래는 급비였는데 가족들만 알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뉴스 나왔거든요. 그 뉴스에 자살 나와서 시도를 한 거예요. 얘기해도 돼요. 네, 그렇죠. 얘기해도 되는 거죠. 뉴스에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다 기사도 나왔고 지금까지는 그냥 알고만 부대 있었는데 내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고?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체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죽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목숨 붙어가지고 이제 그 식물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생명 유지 장치. 총기로? 아니요. 그 군대 벨트로 아. 네, 그걸로 이제 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수습하는 것을 다은이 막내가 했어요. 막내가. 그래서 얘가 이제 아니 그 탈영은 아니고 부대 내. 네, 그러니까 탈영이 안 되니까 거기가 부대가 그 구조상을 공군이어가지고 완전 산꼭대기 위에서 그러니까 걸어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탈영을 하더라도 문제인 게 비행기 몰고 내려와야 돼. 그렇죠. 그러든가 아니면 차로 내려오든가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군요. 그건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진짜 이게 뭐 까마득해요 높이가 저 꼭대기 위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도를 했는데 이제 결국에 그것도 부조리 때문에 뭐 가혹행위 같은 게 또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가 진짜 이렇게 나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겠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그거를 그냥 계속 의식불명 상태인 거야. 병원에서 그 정도면 진짜 있죠.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조리들이. 탈영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때보다 더 몇 년 전에 우리 형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때 36개월이었어요. 36개월. 가지고 뭐 그때 부르는 노래 중에 조영남의 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딸기꽃이 3번 피거든 뭐 그때는 마중으로 막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3년인 거야. 그러니까 딱 3년. 딱 3년. 근데 그때까지 소식 없으면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고 뭐 이런 가사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한 그 형님의 같은 부대 동기가 이제 탈영을 해가지고 큰 사고가 났었는데 애인이 이제 변심을 한 거예요. 탈영 이후에 가장 많은 거.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누구였냐면은 갑자기 연예인으로 이제 뜬 여성이었던 거예요. 아또 네.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정도로 유명한 네. 사람이었어요? 와. 근데 이제 방송국 가고 막 이러니까 음. 그 애가 확 떴는데 TV에 막 나오고 이러는데 변심을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사귄다는 얘기가 막 들리니까 탈영을 한 거예요. 이분이 탈영을 해가지고 막 민간인 옷도 걷어 입고 막 강도 건너고 막 진짜 말 그대로 영화에 나오는 영화 그런 찍었네. 탈영을 한 거야.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민가에 가가지고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네. 이미 이제 경찰에 연락을 한 거죠. 이제 헌병이랑 연락이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잡았구나. 만나는 데서 이제 딱 그 둘이 만나는 척하면서 잡은 거예요. 그거 근데 이제 비극이잖아요. 완전 진짜로. 비극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제대할 때 그 사람은 계속 이등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계급이 올라가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누구냐 하면은 그 방송국에서 결국에 다 같은 탤런트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데, 이름 공개해도 되지 않아요? 많이 네, 시- 그 남자분이 이제 그 사극에 많이 나오시고 네. 그 왕 역할 많이 하시는 네, 그분입니다. 거기까지만 이제 왕 역할? 왕역할 누구? 왕 역할. 있어요. 사극을 안 봐서 최수종 아닌가? 아 최수종은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성만 보시고. 알리시면 돼. 성만? 유씨예요 유씨. 유? 네. 유재석은 아니잖아요. 유재석은 개그맨. 그분을 모르겠구나. 연예인을 젊은 몰라서. 분들은 네. 유? 그분을 모르겠구나. 왕 진실은 역할 미궁 속에. 네,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부터 예, 이제 방송 끝나고 예, 얘기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정도로 아. 아주 뭐 흔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드라마틱한 일이 많았죠. 지금은 휴대폰도 있고 뭐 연락할 방법이 많은데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뭐 옷 훔쳐 입고서 공중전화를 하든가 뭐 이런 방법밖에 없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네. 저는 군대를 면제 받았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저는 그 원래는 군대를 해병대를 이제 가려고 오. 이제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 딱 지원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신체 검사 받는 데에서 갑자기 4급이라고. 어. 그래서 4급이면 뭐 아예 안 된 신청 자격도 안 되고 이건 무조건 공익이다. 아. 그래서 제가 심지어 한 번을 더 보려 그랬었어요. 신체 검사 다리에 문제가 없는데 아.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군대를 못 가서 굉장히 좀 약간 반 좋고 반 안 좋았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공익을 가야 되는데 차라리 군대를 갈 거면 가지 공익은 못 가겠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상. 아, 물론 그 가시는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멀쩡한데 못 가니까. 그런 신청서 만도. 받을 땐 누구나 그래요. 네. 방위 받고 싶지 않고 그냥 특등으로 일단 제가 통과하고 저도 싶은 그랬어요. 마음이 딱. 있다. 그래서 아니 갈 거면 갔지 몸 멀쩡한데 공익을 가버리니까 이게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랬었는데 근데 결국엔 공익을 어쩔 수 없이 받았으니까 이제 공익이라도 가야겠다 하고 이제 그때 제가 근데 이미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해서 공익을 가야겠다 했는데 공익도 3번을 떨어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것도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매년 12월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 뭐 학교가 있고 뭐 어디 뭐 근무지를. 예, 근무지를. 아. 근데 이제 제일 안 가려고 하는 곳이 이제 약간 뭐 하수도 같은 데나 이제 약간 그런 곳이에요. 아무래도 쓰레기장 좀 같은. 힘든데. 예, 거기는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낮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경쟁 높은 것만 신청을 해서 3번을 못 가게 되는데 경쟁률이 아무리 높아도 이게 3번을 못 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2번 떨어지면 다음번에는 무조건 붙여준대요. 아. 그래서 저는 3번 다 떨어진 거예요. 야. 옛날 말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운이 안 좋았네. 좀 신의 아들이긴 한데 하나님 아들이니까. 근데 네. 어쨌든 제가 3번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기다리는데 다음 날 문자 한 통 온 거예요. 네. 이제 뭐 이승현님 저기 뭐 3번 다 떨어지셔가지고 5급 받으셨다. 그 5급을 3번 떨어지면 5급으로 네, 뭐랄까 그래서- 강등이 되는 거예요, 자도? 네, 그래서 5급이 뭐지? 하고 그럼? 인터넷에 봤더니 면제래요 5급이. 완전 와. 면제. 네, 완전 진짜 면제. 그 개탄 기분. 야, 진짜. 그런 제도가 있구나. 근데 그때는 이미 3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그 사이에 승하도 태어나고 아. 제가 사업을 막 준비하고 있었고 이럴 때니까 사실 그러니까 원래 공익을 가야 됐는데 네. 3번이나 지원했는데 떨어져서 자동으로 면제를 면제가 받은 거예요. 5급을 받고. 네. 오. 진짜 사실 지금 되게 어쨌더라고 뭐 그런 경우가 있나 아. 뭐 주위 봐도 거의 없고 근데 우리 동네에 그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들 중에 네. 그냥 면제된 친구들 있어요. 그냥이요? 지원자가 그 나이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밀린 그냥. 아, 장기 대기로 인한 면제 뭐 그런 건가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한 일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 어. 야 진짜 그거는 신의 아들도 아니고 좀
무슨 아들이 돼야 작가님 되냐. 때가 제일 그 와, 아마 진짜 이런 그 예, 많았던 베이비 거예요. 부모 네. 시대여서 진짜 엄청 그거는- 많을 때여가지고 아마 베이비 부모는 나보다 10년 위고. 그런가요? 너무 올려치기 했나? 아무튼 그때 너무 그 지역에 많아가지고 네. 그런 통보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네. 저는 제일 아이러니하게도 면제를 받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예. 그 직업 군인이냐고. 아. 진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항상 뭐 아. 휴대폰 바꾸러 갈 때도 혹시 저기 어디 부대에서 근무하시냐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뭐 왜요? 부사관이냐고 장교냐고 모르겠어요. 외모를 항상 보고 모르겠어요. 외모 때문인지 뭐 말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투가 군인 들어가면서 뭐 말투는 충성 아닌데 붙인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군대를 진짜 가고 싶어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못 가게 되면서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봤던 게 약간 군인 관련된 예능이나 군대 관련한 대리만족 프로그램을 그걸로 대리만족을 진짜 많이 했구나. 푸른 거탑 푸른 거탑 이런 거. 그거 제 세대 아니거든요 심지어. 아, 근데 그걸 그래. 제가 아, 그걸 봤어요. 심지어. 아 돌려서. 그게 본방 할 때는 그 제 세대 아니 완전 아니죠. 아, 네, 완전 훨씬- 아닌데 아, 제가 그게- 돌려서 볼 정도로 그 푸른 거탑은 근데 나는 푸른 거탑 같은 거 보는 사람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 그 그 지긋지긋했는데 감성이 아, 그게 추억이 되긴 되나 보다. 아. 근데 그게 공감이 이제, 되니까. 예, 공감도 되고 뭔가 좀 코믹하게 지금 보면 유치한데 네. 그때 본방송할 때 좀 코믹하게 재밌게 잘 그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 하나 기억나는 게 네. 그 종교 활동하는 거. 음. 그 뭐 그 군종 얘기들 나오면서 그 오늘은 뭐 천주교로 갈까 불교로 갈까 하면서 여기 가면 뭐 초코파이 준다 그러고 저기 가면 뭐 피자 준다고 막 이러면서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리니까 재밌는 얘기인데 저 신교대는 이제 일반 육군 신교대 나왔으니까 경기도에 있는 뭐 신병교육대에서 했는데 겨울이어서 막 엄청 춥게 빼치까 떼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많았어요. 첫 주는. 그래서 아. 기독교 줄이 이렇게 길고 천주교가 그다음 불교가 조금. 근데 이제 첫 주 종교 활동을 갔다 온 애들 중에 불교를 갔던 애들이 백설기떡을 이만한 걸 가지고 두 개를 줬대. 불당에서. 그래서 하나 배 땅에서 터지게 떡을 떼며 배 터지게 먹고 이만한 걸 가져와서 또 나눠주고.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주 되니까 그때 당시 기독교는 뭘 줬어요? 기독교는 초코파이 하나고 아, 요구르트 초코파이 하나. 하나? 오. 요구르트 하나. 그건 지금도 변하지가 않네요. 아, 지금도 아,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변절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 주 아. 믿음을 저버리는 기독교줄이 팍 줄고 불교 쪽으로 종교 다원자들 있어. 백설기 하나 갑자기 종교 다원주의로 다 변해서. 물론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저도 부끄러운 게 있는데 어쨌든 변절하지 않고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초코파이 하나와 백설기를 백설기는 없죠. 절에 가서 주니까 어떻게 백설기를 먹어? 초코파이 하나와 요구르트를 먹었어요. 네. 먹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너무 한 입에 들어갔는데 그냥 녹아버리더라고요. 초코파이가. 그렇죠. 녹아버리는구나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내 팔이. 아. 내 팔이 이렇게 하나를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백합니다. 초코파이 하나 더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닭을 가지 않는 대신에 초코파이 하나 더 먹은 거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를 2개 먹었다는. 초코파이 3개 주면 평생 교회 나온다고. 아니 근데 너무 입속에 넣는 순간 녹아버리니까 어떻게 주체를 초코파이 할 수- 옛날엔 좀 컸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막 이게 가격을 안 올리고 그 맞습니다. 뭐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중량을 줄이는 게 많아가지고 진짜 요즘에는 초코파이가 진짜 진짜 작다. 옛날 빅파이보다도 작더라고. 미니어처가 됐죠. 그래서 사실 저는 과자 같은 거를 지금도 그렇게 즐겨 먹지 않고 군대 가기 전에도 거의 즐겨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군대 가니까 왜 이렇게 과자가 땡기는지. 와. 맞아요. 저희 그 둘째가 그래서 그 살이 엄청 쪘었어요. 그 군대 제대하고 나서 군것질 많이 그래서 해가지고. 친교대 4주 끝날 때 토요일 날 한번 회식을 시켜줬어요. 과자 회식을. 그래서 과자 예, 초코파이도 감지덕지않는데 몽쉘 통통을 몽쉘 초코파이의 고급 버전 아닙니까? 네. 몽쉘 통통.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서울의 달 1회를 보면서 마지막 승부 첫 회를 보고 입대를 해서 작가님은 좀 어느 정도 계산이 되시죠? 예. 그래서 서울의 달 첫 회를 보면서 4주차 때 몽쉘 통통을 한 입 쫙 베어무는데 순간적으로 내 몸이 3층 천으로 딱 빨리 올라가는 느낌. 야, 그런 어떤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맞아요. 작은 것 하나에도 엄청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이번에 그 다니엘님이 우리 형제가 그 군종병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들었는데 그 좀 약간 걱정됐던 게 아니 우리 저기 성령 이제 딱 확고한 이 교리적으로나 뭐 성경적 확고한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물론 그런 그러면 또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고. 애초에 유도리가 없는 거는 아닌 게 그래도 아까 뭐 저도 개신교 계열의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 뵙고 하니까 뭐 개혁개정 읽으세요. 저는 흠정역 읽을 테니까 이런 유도리는 있었거든요. 그런 유도리가 있기 때문에 멋있다. 그리고 또 뭐 진짜 개혁개정을 써야 된다. 이제 한번 기독교 서점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대충 아무거나 집어서 쓰긴 좀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마음의 단련은 이미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직구준 고참 같은 경우에 너 뭐야 이단이야? 에이 이단아 이렇게 놀림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는 이렇게 마음의 무장을 하고 다행히 이제 직구준 고참이 없다면 다행인데 있으면 그런 놀림 같은 근데 것도 할 수 킹제임스 있는. 변경하면서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미? 그래서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이미 제가 그래서 기독교 강요나 뭐 다른 책들 많이 섭렵을 했기 때문에 뭐 칼빈이 이렇다는데 어쩔 건데요. 아니 뭐 선임은 선임대로 예우를 하되 그래도 칼빈보다는 낫다는 건 좀 칼빈보다는 낮은 신분 아닙니까?는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근데 이제 후임병 때는 너무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하기보다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믿음은 이렇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어필을 하면서 이렇게 잘할 또 것 같아요, 배워가네요. 근데. 잘할 것 같아요. 좀 그런 고민들 주변에서 하세요. 부모님도 뭐 제가 그런 흠정력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완고하기 때문에 개혁개정 안 보고 갈굼을 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는 하시는데 뭐 거의 100% 군종병 선임은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일단 그 목회자부터가 일단은 그 군목사부터 그러니까 기독교니까. 뭐 상관없이 그때는 뭐 제 딴에서는 계속 흠정력 성경을 계속 통독을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저기 유명한 주석 성경 하나 개혁개정으로 된 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지내도 어느 생각은 해놨구나. 예, 다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네. 지혜롭네. 사실 제가 우려하는 건 딴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거? 그 당시에 그 경쟁률이 1대1이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1대1. 왜냐면 31명 뽑는데 39명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미 석사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점수나 아니면 뭐 또 신앙생활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점수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험번호 7번으로 갔는데 이제 1차 선발에서 4명이 이제 컷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 3일체 성당이라는 곳에서 면접을 봤어요. 그때 또 4명이 없더라고요. 딱 31명 뽑는데 31명이 예, 1대1이 돼버린 거예요. 경쟁률이. 어차피 싸울 필요 없겠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이 같은 부대에 배치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좀 탐지해 봤는데 침신대에서 3명 나오고 또 성결교에서 1명 뭐 다른 곳에서 1명 또 있는데 또 가까이 있었던 남성분 중에 그 한신대를 졸업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가 이제 어느 출신인 거를 확인을 했어요. 나 자유주의고 너 근본주의. 서로가 이제 각을 봤어요. 근데 안 그래도 집 가까이에 한신대가 있는데 한신대 졸업자가 여기 있는 것도 당혹스럽지만 이제 뭐 그때는 그런 티를 내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뭐 나쁜 놈 이다나 저리 가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예 바라옵기는 같은 부대에 그 한신대 졸업자가 배치되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같이 있을수록 그 썰전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그 우려가 있어서 예, 괜히 그런 걸로 피곤해지면은 안 된다. 그것만 좀 주님께서 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야, 이 선발 과정을 이렇게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참 능력이 지금 그러면은 뭐 사단 군종, 뭐 대대 군종 이런 건 아직 모르는 거죠. 아직 제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냥 육군으로서 이제 육군으로서 가는 간다. 거. 그래서 아쉬워하던 분이 있었어요. 페이스북 친구 중에 그 어떤 김영기 목사님이시라고 그 이제 본부교회 전임 목사세요. 그 육해공 본부교회 전임 목사. 하필 근데 거기를 들어갔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그때 면접 끝나고 그분을 직접 만나뵐 기회가 생겼고 그분이 절 계룡역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그러면서 네가 공군이 아닌 것에 좀 안타깝다. 왜요? 왜냐면 7월에 누구 하나 제대한다는데 거기 네가 꽤 차면 되는 건데. 티오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공군을 가면은 다른 걸 지원을 해가지고 가야만 군종병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차마 그러기 또 애매했던 상황이었고 하다 보니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더러 이제 좀 괜찮은 부대 갈 수 있기를 좀 바라면서 조언을 주셨어요. 자운대를 가라. 뭐 지원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좀 깊이 새겨듣고 이제 안전하게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군종병으로 가니까 좀 아무래도. 어쨌든 그
저도 그 사주 신교대 훈련 후에 예. 저는 이제 송추 쪽이었으니까. 전투방이셨잖아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단계 너도 땡기는데 연신내로 이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은행. 은행? 은행 어. 자판기 커피 아. 뽑아먹는 동기들이랑. 예, 예. 그때 그 커피 맛을 진짜 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 자족하는 그런 기쁨을 네. 이제 그런 그 군대 가서 느낄 수 있다는 거. 근데 참 군종병으로서 보람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뭐 후임병 때는 활동의 폭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지 않지만은 선임병이 되면서는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저는 뭐 전투 경찰로 갔기 때문에 군종병에 대한 축이 딱 하나. 신교대에서 이제 밤에 그 탄약고 근무를 그 거기 기간병하고 2인 1조로 신교대 훈련병하고 쓰는데 그때 저는 이제 겨울 군번이라 1월달 엄청 추울 때인데 군종병이 와가지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딱 건네주는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고 그 순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그때도 크리스찬이긴 했지만은 만약에 그런 군종병의 따뜻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사병들에게 다가가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군대에서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말에 권위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생기니까. 예. 저는 그 군대 이제 다른 얘기인데 네. 그래서 항상 궁금한 게 거기 가면 왜 이렇게 벌레들하고 동물들이 진짜 그렇게 큰가? 제 동생들 2명이 지금 이제 군대 제대 한 명은 제대고 한 명은 제대 앞두고 있는데 얘네가 맨날 만나면 예. 처음엔 분명히 나방 크기가 손바닥만 하게 커지는데 나중에 뭐 사람만 해요. 얘기하다 보면 아니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는데 나방이 막 어깨 동무하면서 아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서로 점점 이게 과장되는 거예요. 이게 지기 싫어가지고. 전투화를 뚫는 모기 얘기는 들어봤어요. 아니 그리고 뭐 고양이 이제 그 짬타이거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부대마다 있는데 네. 뭐 누구 짬타이거가 더 크니 뭐니 해가지고 거의 호랑이급으로 네, 나중에 막 나중에 묘사 들어보면 막 엄청나요 애들이. 그 저기 저 주방에 있는 고양이들이 있다는 예, 거예요. 예. 그 음식 이렇게 남는 거 네, 이렇게 좀 짬밥이라고 받아먹으려고. 하죠. 그걸로 이제 먹여서 키우는. 예, 그래서 뭐 들어보면 막 애들이 거의 뭐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게 뭐 야생에 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군대에 가 있는 건지. 아마존 정글에 가서 사는 네. 건지. 아니, 막- 점점 신화가 돼가는 거죠. 팅커벨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하다니까 진짜. 신비로운 세계. 와, 아, 근데 과장도 있겠지만은 이게 그런 얘기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그 왜 이게 분명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일어난다? 생각하지만은 그게 대부분 군대 내에서는 실화다라는. 믿을 수 없는 일. 예를 들면. 아니 뭐 이제 최근 베스트 도전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 속해 있는 웹툰 중에 그 미필은 노하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군대 썰들을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만화화해서 그리는데 해석 괜찮다. 근데 보면은 사연들이 참 다양해요. 뭐 의경이죠. 이제는 의경인데 의경. 뭐 이제 시위대를 막는 과정에서 그 마동석만큼의 거한을 대응을 하는데 그 겨드랑이 털을 끝까지 잡아가지고 그 시위 때까지 이제 시위를 어떻게든 좀 승리로 이끄는 그런 결말로 이끌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우연찮게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이제 두 손으로 이제 낫을 쥐어가지고 그 산을 절벽을 긁어가지고 안전하게 착지를 했다든지 막 그런 별의별 썰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 이제 군대에서 귀신 본 썰 이런 거 그거 많이 많잖아요, 있고. 되게. 예, 그거는 저도 아는 형님이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괴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운전병이었는데 네. 그 마을 지나갈 때 그 네. 할머니하고 손자를 자기가 봤는데 그 실제로 거기 살다가 그 자리에서 사고를 당한 이제 그런 분이었다. 예. 근데 이제 그냥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거든요. 뭐 지금도 믿거나 말거나긴 한데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옛날에 그 해병대 갔다 온 형한테 들었는데 뭐 저보고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네 발로 걷는 여자 들어봤냐고. 네 발로 걷는 여자. 별의별 얘기 다 뭐 하더라고요. 거미 그냥. 여인인가? 뭐 주원이나 닌 같은 거. 아니 근데 그때 그 들었을 때 표정이 거짓말 같지도 않고 되게 하여튼 무서웠어요. 제가 너무 진짜 리얼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네, 하여튼 뭐 별의별 일이 다 있나 봐요. 근데 그 옛날에는 또 이제 면제 받으려고 네. 그 별짓 다 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뭐 별 얘기가 다 있었지. 뭐 뭐 잉크를 먹고 가라. 그 만년필 잉크를 먹고 가면은 뭐 한 병을 마시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바보 짓을 한다 자기가. 그런 얘기도 있었고 실천한 사람은 내가 못 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 이렇게 묶어 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묶어서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가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진짜로 또 이렇게 안 돼 있어. 펴지는. 어. 이제 그거를 이제 제대로 못한 사람이 이제 그 전에 어땠는데 그 전엔 이랬죠. 이제 이래서 걸렸다는 썰도 있고. 순간적으로 반응하니까. 그다음에 제가 아는 분은 진짜로 어. 그분은 진짜 아주 주도 면밀한 분이었는데 저보다 이제 한 10년 선배 형이었는데 요 명치 있는 데다가 은박지를 붙이는 거야. 은박지를. 은박지를. 은박지를요? 그러면 엑스레이 안 나온대. 고기가 아, 맞다. 알 수 없는 구멍이 보이는데 이거 와. 뭐냐 너 이게 아프냐 가끔 아프긴 한데 저도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제 와. 빠꾸를 맞는데. 아. 그럼 다음에 그 정확한 자리에다가 어.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3번을 해가지고 면제받은 사람. 점점 근데- 커지니까 이거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뭔지는 아. 모르는데 이게 뭐가 있다 아. 이래가지고 이게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믿는 게 군의관들이 조금 허술했어요. 제 때만 하더라도 발 각도를 올려버려. 제가 어릴 때 다리 수술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진단서를 나중에 제출을 했었는데 네. 그 신체 검사 볼 때 발 각도를 올려보라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뭐 완전히 올리진 못하고 그냥 아파서 그냥 약간만 올렸는데 아 이거 안 돼 이거 4급 이러더라고요. 그냥 더 디테일한 검사도 없이. 그래서 제가 약간 그때 뭐 발이 저렸나 하여튼 뭐 그런 모종의 이유로 제가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약간 되게 허술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군의관들이. 그래서 그때 뭐 무릎 연골 수술하고 막 그런 사람도 많이 그렇죠. 있었죠. 뭐 연예인들 뭐 네. 이빨 뽑고 많이 걸렸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다 하고 갔는데 쳐다도 안 보고 평발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1급 나왔어요. 어차피 이금 면제인데 눈 때문인가. 아 시력 때문에. 아. 난시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저도 그 저기 신검 받을 때 예. 진짜 맨 앞에 서서 갔거든요. 네. 하나도 안 걸리고 뭐 쭉쭉 계속 갔는데 왜 방위를 받았냐 하면은 나만 딱 부르더라고. 그 선두 그룹에서 네. 그러더니 키를 재보더니 몸무게를 다시 아, 재보라고. 저체중? 음. 아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걸 그러더니 이 사람이 되게 고민을 하는 거야 혼자서. 그러더니 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는 식으로 아. 다시 재보라고 몸무게를. 근데 키 다시 재고 하더니 그 사유가 뭐냐면 이제 신체 불균형. 신체 불균형이요? 키에 비해서 너무 아, 너무 키가 그때 말라서. 이제 180 지금 그 뒤로 더 컸는데 그때 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한 183, 4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음. 그 뒤로 한 1, 2cm 더 컸는데 근데 몸무게가 그때 53 이렇게 나갔어요. 아유 아. 그러면 야, 고민할 만했네요. 다 멀쩡한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사진 혹시 있으십니까? 진짜 와, 완전히 진짜 거의 말랐었어. 이쑤시개 와, 수준이실 그렇죠. 것 근데 같은데? 그러고서 이제 결혼할 때도 그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많이 찌신 거네요. 지금은 한 지금은 몇- 70이 조금 넘으니까. 그러면 지금 평균치가 되신 거네요, 그럼. 지금은 이제 그냥 표준 체중 정도. 표준 체중은 아니에요. 표준보다 그거죠. 표준보다 좀 더 밑에. 많나? 아, 근데 하여튼 53이었으니까 뭐 거의 진짜 그때는 이제 바람 불면은 그냥 진짜 그랬겠네요. 그 바지 같은 거 입고 있으면은 다리가 어디로 갑자기 없어졌다 막 이런 얘기 할 정도로 그랬죠. 아, 예. 잘 안 드셨나요 일부러? 아 식성도 좀 그랬지만 아. 워낙 체질이 좀 그래서. 아 안 찌는 체질이시구나. 네. 음. 근데 70 넘어간 지도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되게 지금은 부대끼지 뭐 그 오히려. 그래서 하여튼 옛날에 그 면제 받으려고 진짜 내가 아는 친구 중에는 진짜 구청 공무원한테 가가지고 한 1년 따라다닌 친구도 있었어. 아 일부러 잘 보이려고. 왜냐면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맞아. 그 옆에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그리고 그 집 앞에 텐트 치고 자고. 그래서 야 그럴 정신 있으면 그냥 군대를 가겠다. 그게 맞긴 하죠. 아, 근데 너무 그런 두려움이 아, 커가지고 그러면은 쳐다도 안 본대 그냥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아 사우나 좀 갈까 그러면은 용돈을 준대요. 그럼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선다는 거. 그 부서 사람들이 그 사람 다 준대. 이렇게. 그렇게 뭐 6개월 1년을 해가지고 면제 받은 사람 2명 봤어요. 아하, 우리 참. 또래 중에. 그러니까 큰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뇌물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도 엄청 쓰고 해서 결국 안 간 사람을 2명 봤는데 야 저렇게까지 하느니 진짜. 아니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구속돼 억압돼 있는 것도 너무 크지만 자유가. 근데 이제 사실 그때는 더 3년이었잖아요. 네. 3년 동안 사실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그런 통째로 것 날린다 생각하니까 물론 나라를 지킨다는 굉장히 큰 대의는 있지만 근데 개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자기가 사회에서 더 이루고 싶은 업적들도 있고 커리어를 쌓을 기회인데 맞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하고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 그 면제 받고 나서 진짜 일만 했어요 진짜 일만 진짜 했고 군대 생활을 하는 각오로 하자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아 사실 그보다 더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진짜 막 거의 뭐 진짜 이제 군대 갔다 와야 인생을 안다는 말도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저도 왜냐하면은- 갔다 왔지만 뭐. 네, 오히려 거기서 인성이 더 나빠지고 음. 더 나쁜 것만 배우고
근데 저희 아버지 말로는 그러니까 그 세대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들 세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인생을 진짜 이렇게 뭐 약간 생각을 해보고 좀 이렇게 정신 차린 계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지금 안 가는 게 이득이라고 막 하시더라고요. 요즘 군대는 또 다르니까 이게 많이 왜냐면 뭐 핸드폰하고 다 하니까 요새는 뭐 그 배단이 다니는 어진이 예. 그 친구가 군대에 갔다 왔잖아요. 네. 그 어머니 그 자매님 한번 만났었는데 그 저기 새우물교회 갔다가 예전에 네. 거기 마시러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요새는 그 군대 활동하는 거를 네. 네이버 밴드로 중대장이 다 보내준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야, 맞아요. 사진 그래서 찍어서 처음에는 너무 반가웠는데 대단하다. 아 이제 막 부담스럽다는 거야 몇 개월 지나니까. 그래서 왜 그럴 승아가 어린이집 가면 그거 보내주거든요. 선생님 밴드에 올려서 그걸 똑같아요. 군대 가면 보내줘요. 아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정현이는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얘기해도 되겠지. 문제 안에 편집할게요. 근데 어떤 짓까지 했었냐면 얘가 군대를 너무 우습게 얘는 진짜 캠프 정도로 여겼나 봐요. 그 대대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그 모자를 이제 대령 모자를 쓰고 셀카까지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실시간으로. 이거 문제가 될라나? 근데 그 정도 수준으로 얘가 막 못 아니 그럼 그 대령님이 봤죠. 안 걸린 그냥 거죠? 안 걸렸죠. 네. 안 걸렸죠. 와, 진짜 근데 서바이벌. 지금 사실은 이런 무슨- 얘기들이 전투 경찰이나 의경한테는 이미 오래전에 얘기가 안 되는 게 우리들 같은 경우엔 그냥 경찰서 밖만 나가면 세상이기 때문에 목욕탕도 가고 뭐 근무하고 그렇겠네. 외군 나가서 카페도 갔다가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군대보다는 굉장히 자유롭죠. 그냥 시내 한복판에서 경찰서가 있는 곳이 대부분 시내 중심 가잖아요. 그렇죠. 네. 시내 한복판에서 현역들은 뭐 그냥 할머니만 지나가서 소리 지르고 나. 아유 저희는 맨날 보는 게 그냥 여대생들 그렇겠네, 뭐 진짜. 예, 맨날 보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긴 또 예. 사람 많이 예, 보고 그래서 있으니까. 사실 일반 군대하고는 다르게 거의 사회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정경들 눈 엄청 돌아가더라고. 서서 고쳐 서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신교대에서 충주 경찰학교로 가려고 동두천역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경장인가 그 저희를 인솔해 가는 이제 그 직원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경찰들을 직원이 나와서 인솔해 가는데 야 너네들 그 사단으로 가면은 뭐 철책 근무도 서야 되고 고생하고 전투 경찰을 온 게 정말 수지 맞은 거야.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뭐 서울여대 같은데 이런데 그 데모막으로 나가면 여대생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말씀드리면 안 돼. 그 상상을 하세요. 돼요. 여대생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예, 했는지 예, 굉장히 예. 그 전투 경찰이 뭐 마음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군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마음대로 뭐 진압을 막는 과정에서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다행히 이제 그런 데모 막는 데는 안 했기 때문에 예. 그 DP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네. 거기서 또 많은 배우들이 떴잖아요. 뭐 그렇죠. 구교환이라든지 예, 구교환이 정말 손석구도 예, 떴고 손석구도 떴고. 예, 연기 너무 잘하고 네. 그거는 처음엔 좀 그렇게 크게 재미있다고 생각 안 하고 봤는데 쫙 몰고 가면서 막판에 확 때리는 게 막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지금 뭐 넷플릭스 지상주의자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OTT 플랫폼에 런칭이 되는 드라마 영화는 솔직히 좀 약한데 드라마는 정말 독보적이어서 네. 지상파나 종편에서 상영되는 드라마의 질이 이제 따라오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로 왜 그런지 그 모르겠는데 DP2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럼 같은 DP2는 DP1은 이제 웹툰 원작을 거의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고 DP2는 어차피 웹툰 원작은 DP1에서 다 소진이 됐기 그래요? 때문에 새롭게 좀 그 후일담이 쭉 이어지는 정혜인인가요? 네. 그 계속해서 이제 구교환하고 DP조로 활약을 하면서 그 후일담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네. 쭉 비극적인 내용도 역시나 나오고 뭐 이러면서 군대 내 부조리 폭력에 대한 부분도 계속 다뤄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김성균도 나오잖아요. 그 배우. 김성균 범죄와의 전쟁 뭐 많이 나오죠. 저 응답하라. 일곱 네, 사람이 나왔고. 성격파 배우로 많이 나오죠. 그 사람 연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역할을 맡으면은 딱 그 역할 같은 그런 느 느낌이라서 네. 손석구도 그랬고 손석구. 연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봤나요 혹시? 안 봐가지고 하필. 저도 안 봐가지고. 그럼 기회 되면 한번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아니 어차피 군대 가서 경험할 텐데 뭐 혹시 드라마로까지. 쿠팡 플레이에서 그거 되나요?
아니야 넷플릭스에만. 그죠. 근데 저도 넷플릭스 그걸 안 해, 신청을 안 해가지고 빨리 못 보더라고요 그게. 이거 한번 봐보려 그랬는데 이거 떠가지고. 아무튼 뭐 죄송해요. 군대 얘기는 하자고 하면 한두 그러니까요. 끝도 없을 네. 것 같습니다.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뭐 다 할 수 없는 굉장히 비방용 얘기들도 많고 전투 경찰 하면서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전투 경찰은 실제로 범법자들을 이렇게 검문소 같은 경우엔 불신 검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검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에 대한 압박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이렇게 근무를 나가서 한 달에 몇 명 정도는 기소 중지자 기소를 했는데 경찰서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기소가 중지된 사람들을 기소 중지자라고 하잖아요. 도망 다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잡아야 되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막 대부분 기소 중지자들은 신분증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저기 지문 감식을 해가지고 지문마다 이제 번호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건 제가 비밀 유지 서약을 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문 번호가 있어요. 다 주민등록 번호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마다 이 지문 번호가 있습니다. 경찰서 전산망에 보면. 근데 그거를 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오래돼서 잊어버리긴 했는데 조금만 배우면은 알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기소가 중지돼 있는 사람은 태어나려고 하지만은 제가 손을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리고 이제 번호 불러주세요 해가지고 딱 이렇게 검사를 하면 벌써 자기도 모르게 손이 떨려요. 이렇게 떨려서 아유 오늘 한 건 했다 속으로. 근데 손을 안 있구나.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을 안 떠는 사람들. 포커페이스. 폭력, 향군법 위반 뭐 다 손 떨어. 다 손 떠는데 손을 안 떠는 사람들은 사기 기소 중지. 이 사람들은 대범해. 워낙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사기를 치니까. 하나같이 사기 전과자들은 사기와 뭐이 관련된 정도야, 기소 뭐. 중지자들은 그리고 잡혀가면서도 김 선생이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굉장히 오히려- 태연하게. 굉장히 태연하게. 저래서 사기를 치는구나.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죠. 네, 그리고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일인데 대부분 기소 중지를 그러니까 불신 검문을 받으면 불쾌하죠. 내가 무슨 죄라도 졌나 뭐 이마에 무슨 뭐 죄인이라고 내 이마에 써 있어? 막 이러기도 하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 불신 검문을 했는데 굉장히 막 어필을 하더라고요. 당신 뭔데 뭐 불신 검문하고 전투 경찰, 당신 소속 경찰서에 내 서장하고 통화하겠어 막 별소리를 다 하고 무슨 수로 최민식도 아니고. 네, 서장하고 말이야. 아니 저는 이건 못하니까 아니, 그러더니 문을 탁 닫고 가려고 차 시동을 열고 하다가 창문을 딱 내리고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성수대교가 무너진 거야 알아! 그러면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며칠 뒤에 얘기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위에 오살리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4명 남자가 탄 차를 잡아서 이렇게 딱 했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이새 전투 경찰 아저씨 큰 실수한 거예요 지금 당신 왜 그러시는 뒤에 누가 타고 계신지 몰라요 지금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뭐 고위 관리 아니면 무슨 뭐 정부의 대단한 그 어떤 인사가 타고 있나 이거 또 검문 소장님한테 또 야단 맞겠구나 괜히 왜 그런 차 잡아가지고 긁어부스럼 했냐 그랬더니 지금 뒤에 잘 들어 목사님이 타고 계시단 말이야. 뭐 성함도 얘기를 안 했나요 혹시? 아니 그냥 목사님이 타고 계시대요. 이건 기사가 뭔 있을 정도면 뭐 하여튼간 죄송합니다 하고 보내드렸죠. 우리 저 다니엘 머스님한테 덕담 한 마디씩 하고 아 그럴까요? 네. 마무리 할까요? 네. 우리 제일 선배님부터. 시간은 그냥 가니까 네. 전혀 도움 안 되는 얘기. 아니 근데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 진짜. 진짜로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너무 안 가는데 조금 지나면은 또 일주일이 가 있고 네. 그럼 또 이제 날짜가 조금씩 이렇게 없어지고 그 시간들을 좀 이렇게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어떤 공부를 어느 분야에 있어서 내가 하나 더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시간을 빨리 느끼거든요. 쟤 벌써 제대했어 막 이러거든. 그 누구네 집에 벌써 뭐 군대 엊그제 간다 그런 것 같은데 벌써 제대했어 막 이러니까 그걸 믿고 그냥 시간 좀 묻어두고 이렇게 좀 의연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또 건강 예. 지키고
저는 뭐 아까 했던 말의 연장일 수 있는데 군종병으로 가시니까 아무래도 병과가 그래서 그래도 고참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그래도 일반 내무반보다는 분위기가 좋지 않겠느냐 케바케긴 하지만 그래서 좋은 고참들을 고참복도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좋은 고참 만나시길 믿음 좋은 고참 만나시길 바라겠고 아까 말한 대로 조금 이제 선임병이 되면서는 자기 역할이라든가 그런 폭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병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나름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군종병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보람된 일을 많이 하고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정말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제대하시길 제대한 다음에 또 그때까지 우리가 할진 모르겠지만은 그때 만약에 하고 있다면 한번 또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발브라켓 좋죠. 이거요. 저는 미필이 감히 조언해줄 수는 없고 제가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해주자면 이게 군대 갔다 온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애들이 다 하나같이 망가져서 온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갔다만 오면 막 욕 안 하는 애들도 욕을 하고 막 진짜 소위 말해서 되게 물란해져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세속주의적인 그런 애들이 많은데 근데 딱 두 명이 이제 한 명은 지금 아직 이제 제대로 아직 안 했고 근데 두 명이 유일하게 거기서 믿음을 잘 지킨 형제 두 명이 있어요. 청년 형제인데 근데 그 두 형제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갔다는 거. 그러니까 군대 들어가기 전에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겠다. 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를 엄청 작정하고 왔어요. 그것을 결단을 하고 이제 가니까 뭐 지금도 거기서 계속 신앙서적 보내달라고 하는 형제도 있고 지금 저한테 그래서 한 형제는 또 자기는 제대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런 형제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참 이제 자기가 왕따가 된 거야.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요. 이제 자기가 자꾸 믿음을 지킨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오히려 스스로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 왕따 시켰다고 하면서 이제 믿음을 지켰다고 하여튼 그런 형제가 있는데 약간 그랬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참 이 하나님한테 참 뭐랄까 이 많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응원의 박수 한번 하면서 네. 마무리 잘 다녀오시라고. 좋습니다. 마무리 멘트 해야 돼요? 누가 발제했는지 까먹은 것 같아. 아니 박수로 끝내는 걸로 난 하려고 그랬는데 박수로 끝내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생활이라는 게 이중적인 것 같아요. 다시 가라고 그러면 아마 다시 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때 젊음을 줄 테니까 가서 2년 넘게 전 군 생활했는데 하라고 그러면 하지 않을까. 그때 뭘 주면요? 젊음을 주면 다시 젊음을 그때 주면요? 젊은 나이를 준다면 오. 그럴 정도로 젊음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와닿네요. 그리고 지금에서는 내 인생의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그때로 돌아가면 더 지혜롭게 살 것 같은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뭐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이 방송을 듣는 군대 우리 다니엘 형제님 포함해서 군대 가게 되는 그런 형제님들은 그 시기 자체를 잘 지금 승분이도 말씀하셨지만 잘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게 자양분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도 또 좋은 믿음의 그런 형제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군 생활에서의 그 좋은 추억들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더 열심히 사는 그런 형제들이 되시기를 저 포함해서 응원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